안녕하십니까 애청자 여러분, 놀라운 부동산 놀부입니다. 자, 오늘은 저번 주에 방영한 그것이 알고 싶다에 이 부동산 관련된 내용이 나왔습니다. 바로 1조 5천억 규모의 부동산을 가진 이 자산가에 대한 내용이었는데, 예고편을 봤을 때는 우리나라의 주택을 많이 가지신 분들을 보면은 뭐 2,000채 넘게 가지고 계신 분들 계시니까, 뭐 이러한 내용으로 우리나라 부동산에 관련된 문제를 꼬집는 내용인 줄 알았는데 그것이 아니더라고요. 굉장히 이 음모론에 가까운 내용이었습니다. 자, 일단 1조 5천억 규모 상당하죠. 심지어 여러 채라고 생각을 하실 텐데 단 9곳입니다. 9곳의 가격이 이 정도 가격이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시세를 따지면 9,200억가량 됩니다. 근데 이 중에서 워낙 알짜배기 땅이 있기 때문에 줄다리기를 조금만 한다라면 그 이상 받아낼 수가 충분히 있기 때문에 아마 추산을 1조 5천억까지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에 관련된 우리 과거의 흑역사를 포함해서, 그리고 이 부동산들이 어디에 위치했는지 궁금해 하실 것 같아서 제가 정확히 이분의 이름도 알고 있고 어디에 가지고 계신지도 알고 있거든요. 한번 자세하게 흥미진진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하시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하기 꾹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강남에는 3대장이 있습니다. 우리가 만화에 원피스 뭐 3대장, 뭐 5대장 이런 게 있는데, 우리나라 이 강남 부동산에는 3대장이 있습니다. 바로 단 XX 해 X그룹 회장과, 그리고 김 XX 가 X건설 회장, 그리고 마지막 오늘의 주인공이 박 XX 철 X개발 회장, 오늘의 주인공입니다. 뭐 철산개발, 선릉역 가면은 이 건물이 있어요. 집담 한 개 있습니다. 거기에 뭐 철산개발이라고 써져 있으니까 이분은 그냥 노출해도 될 것 같습니다. 윗분들은 이름을 제가 밝히지 않았는데 과거에 유명하신 이 건설 그룹 회장님들이시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마지막 주인공은 이 철산개발 박모 씨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일단 가치는 현재 시세로 따졌을 때 9,200억 정도, 그리고 대치동 9군데 알짜 건물들을 소유하고 있고요. 이분이 먼저 가지고 있는 곳이 대치동 어디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살펴보시면 어떻게 개인이 이런 지역을 가지고 있을 수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실 거예요. 그리고 이분은 중요한 게 강제 존버를 하셨어요. 굉장히 오랫동안 가지고 있었죠. 이분이 70년대부터 지금까지 50년 동안 이 지역들을 꾸준하게 가지고 있었습니다. 팔지도 않고요. 자, 이 부동산을 가지려면 당시 가격으로 40억 정도가 있어야 매입이 가능했습니다. 근데 50년 동안 존버해서 지금 가격이 9,200억에서 1조 5천억이니까 어마어마하죠. 역시 존버는 승리한다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먼저 이분이 소유한 부동산 중에서 가장 비싼 건물입니다. 이 휘문고 바로 맞은편 쪽이고요. 여기가 이제 영동대로 지하화 사업을 앞두고 있는 지역이고, 상단에 보면 뭐가 있죠? 바로 현대차 부지 GBC 글로벌 센터가 있습니다. 여기 알짜배기 건물이라고 보시면 되고 대로변과 가깝죠. 자, 로드뷰를 한번 보겠습니다. 어마어마하죠. 자, 여기 지금 골프장 있는데 밑에 보십시오. 다 공실입니다. 지금 공실로 되어 있어요. 자, 이 어마무지한 부지를 보시죠. 매매 없음, 사기 주의 써져 있습니다. 절대 팔 이유가 없다, 안 팔 거다, 이런 내용이죠. 그러니까 사기 당하지 말라 이렇게 써놨고, 참 이게 누가 사기꾼인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이 엄청난 부지를, 또 넓습니다. 이 부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큰 건물을 짓게 된다면 가치는 어마무지하겠죠. 그리고 여기를 건너면 이제 탄천 나오고 바로 이제 잠실 쪽으로 이어지는 쪽입니다. 자, 여기 부지가 굉장히 넓다 보니까 가격이 굉장히 비쌉니다. 3,060억가량 이 시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엄청나죠? 자, 그 다음 바로 앞입니다. 제일 비싼 땅에서 바로 맞은편, 가깝죠? 여기 같은 경우에 가격대가 1,500억가량 됩니다. 한번 로드뷰로 살펴보겠습니다. 자, 여기 그랜드힐 컨벤션 맞은편입니다. 지금 보시면 거의 뭐 폐가 수준이에요. 이 건물이거든요.
폐가 수준입니다. 여기 높은 건물을 또 지어줄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놀고 있습니다. 폐가죠, 폐가. 이 쓰레기 보세요. 폐가로 놓여 있습니다. 여기 부지도 상당히 넓은 편에 속해요. 땅 모양이 그렇게 뭐 이쁘다고 보긴 어려운데 직사각형으로 길게 돼 있고 맞은편 골프장 여기가 아까 제일 비싼 그 땅이죠. 맞은편에 위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 또한 굉장히 비싸다. 1,500억 가량 된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세 번째 대치동 800번지대입니다. 889번지. 자, 이 거리는 여러분들이 많이 걸어보셨을 겁니다. 그리고 이 중에 있는 건물 중에 꽤 오랜 시간 동안 비워져 있던 것, 그리고 꽤 오랜 시간 공사만 하고 있는 곳, 여러분들 기억 속에 뇌리에 박혀 있는 지역이 바로 이 지역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선릉역 바로 앞에, 이번 출구 앞에 있는 땅이죠. 이게 시세대로 보면 1,500억 가량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번 로드뷰 살펴볼게요. 일단 이 상업지고, 자, 이번 출구죠. 자, 반대편. 여기가 이제 미스터 피자 있는 자리인데, 이 맞은편에 요 자리. 항상 10년이 넘었는데도 계속 공사 중이야. 여러분들이 강남을 자주 다니시면 알 겁니다. 이쪽에 항상 공실인 데가 하나 있고, 또 항상 공사 중인 곳. 바로 이 자리입니다. 이 자리가, 바로 철산개발이라고 붙어 있죠. 여기가 그 박회장 소유고 1,500억 가량 된다. 그리고 이제껏 땅들 봤을 때 가장 번화가다라고 보시면 되고, 아까 보셨던 데는 땅 크기가 넓으면서 영동대로 개발에 발맞춰져 있는 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비싼 게 또 여기로 왔네요. 뭐 집중적으로 포인트가 정해져 있어요. 지금 이분이 가지고 있는 게 800번지대랑 그리고 1000번지대 그리고 중간에 900번지 하나 뭐 이런 식으로 갖고 있거든요. 자, 이 땅도 로드뷰 한번 보겠습니다. 바로 맞은편에 단천 있고 송파로 넘어가는 길이고요. 그리고 해당 지역은 이 주차 타워입니다. 이 주차장이죠. 주차장으로 쓰이고 있는 땅이고 바로 앞에 있는 컨벤션 주차장으로 지금 쓰이고 있어요. 그리고 맞은편에 건물 보시게 되면 굉장히 높죠. 이렇게 지어서 수익을 거둘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주차장으로 놀고 있는 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도 굉장히 비쌉니다. 시세로 약간 970억 정도, 그 정도의 시세를 가지고 있는 땅입니다. 자, 그 다음 가격은 영동대로 대로변에 있습니다. 시세는 약 900억 정도 되고요. 말이 필요 없죠. 한번 구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은 차 죄다 낮죠? 낮고 주차장으로 쓰이는 바로 이 지역입니다. 이 지역일 때입니다. 이 작은 빌딩 하나 보이시죠? 그 옆에 높은 건물이 있고 여기가 이제 NHN 인베스트먼트 돼 있죠. 지금 현재는 이렇게 제너시스 전시장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바로 이 자리인데 여기도 굉장히 높게 지을 수 있는데도 좀 놀리고 있는 느낌. 그렇죠?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왜 이렇게 내비두고 있을까라고 생각이 되는 그런 땅입니다. 현재 약 900억 정도. 자, 너무 많죠? 일단은 제가 1,000억 언저리에서 그 이상 넘어가는 거는 자세하게 로드뷰로 보여드렸고 이제 찝어드릴게요. 일단 이분이 가지고 계신 데가 집중적으로 가지고 있거든요. 이게 일시에 또 샀습니다. 그래서 참 이게 약간 의문스러운 게 있어요. 그리고 건물이 그대로 방치되어 있다는 거 공통점이고요. 이 선릉역과 이 삼성역 하단 이쪽 영동대로 라인에 몰려 있다는 점. 자, 일단은 선릉역에는 바로 이번 출구 앞과 그 뒤에 있는 건물 2개에서 3개가 있고요. 그리고 이 삼성역 하단에 바로 휘문고 근처에 하나, 그리고 이쪽 오른편 쪽에 KT 사옥 하단에 또 있고요. 이쪽에 또 붙어 있는 것, 그리고 밑에 골프장, 연습장, 그리고 이 하단, 그리고 그랜드 컨벤션 주차장까지 해서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여덟, 9개. 이 9개가 금액 시세로 환산하면 현재 약 9,200억 가량. 그리고 이런 알짜 대로변에 있는 땅들 다 미래 가치까지 따지자면 뭐 1조 5천억까지도 볼 수 있다. 특히나 그리고 우리가 삼성역 중심으로 개발을 하지 않습니까? 영동대로 지하화도 추진 중에 있고 또 상단에 우리 GBC 글로벌 센터도 지금 건립 예정이고 그리고 삼성역에 GTX까지 깔리게 된다면 여기에 있는 땅들이 그야말로 노른자죠. 핵노른자.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분이 지금 87인가 8인가 이 정도로 나와 있는데 사실 이분 생에서 이거가 뭐 팔리거나 이러진 않을 것 같고 뭐 자녀분들에게 돌아가게 되겠죠.
이분은 굉장히 뭐 10,000원짜리 한 장도 허투루 쓰지 않는다고 합니다. 근데 이것을 갖게 된 경위가 되게 의심스럽다. 그래서 이제 그것이 알고 싶다 팀에서 조사를 했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지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과거에는 이렇게 신문으로 부동산 소득세를 누가 많이 내는지 이렇게 대서특필 했다고 합니다. 그 중에 항상 순위권 내에 들었던 분이 이 박모 씨고 철산개발 회장님이셨죠. 이분이 계속 올랐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때부터 갑자기 임대를 놓지 않고 방치하는 행위를 그대로 하고 이렇게 자기 이름이 띄워지니까 굉장히 당황했던 모양이에요. 그때부터 임대를 서서히 줄여나가기 시작했다라고 합니다. 여기에 따르면 그 당시에 이분이 이 택지 초과 소유 부담금을 6억 정도 냈다고 합니다. 이 정도면은 89년에 우리가 일산과 분당에 신도시 공급을 했죠. 그때 채당 가격이 뭐 1억에서 1억 5천 정도였으니까 뭐 어마무지하게 또 이런 소유 부담금을 내셨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이분은 대치동에 9곳을 가지고 계십니다. 지금 세 번째 얘기하지만 현재 시세로 보면 9,260억 정도. 그리고 뭐 대로변이나 노른자 땅이 있으니까 뭐 저라도 이건 안 팝니다. 1조 이상 충분히 예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개발이 몰려 있으니까 앞으로 더 크게 몇 배는 상승할 수 있는 여력까지 가지고 있고 현재는 다 공사 중이거나 공실이거나 단층이거나 뭐 이런 식으로 방치 중에 있고요. 풀로 돌리면 지금 있는 상태로도 약 400억 가량은 월세를 받을 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공실로 냅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10분의 1 수준인 1년 수익이 지금 현재 이 50억 가량 이 정도 받고 있다고 하는데 보유세만 하더라도 뭐 10억이 넘으니까요. 뭐 17억 이 정도 보유세를 내니까 뭐 왜 그런지 전혀 일반인들 시각에서는 이해할 수 없는 사연이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자, 그것이 알고 싶다를 보면은 여기에 토지 전문가 한 분이 나오십니다. 일단은 우리가 잃어버린 조상님 땅 찾아주시는 분들 있잖아요. 이 돈 많으신 분들 위에 선대가 좀 부자였던 분들 보면은 이 본인들 땅 찾으려고 이런 전문가들 모시고 땅을 찾는 분들 꽤 보여요. 제 주위에도 계십니다. 그래서 땅을 찾는데 우리가 이 등기부가 전산화되기 이전까지 보다 보니까 이 전문가는 거의 필수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전엔 뭐 한문으로 쓰여 있고 뭐 출처도 불분명한 땅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분들이 필요한데 이분이 이분의 등기부 등본이나 이런 먼저 윗까지 살펴보니까 이 등기부가 엉망이다라는 얘기를 하십니다. 자기가 이제 받아보자마자 이거는 뭔가 장난을 쳤구나 심상치가 않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뭔지 보니까 이 최초의 등기, 이 땅에 대한 최초의 등기 자체가 의심스럽습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우리가 강남 개발을 하기 전에는 강남은 상습 침수 지역으로서 뭐 비만 오면은 잠기는 지역이기 때문에 지금 뭐 한양 있는 데는 뭐 대기업들도 쳐다도 안 보던 지역인데 현대가 입찰해가지고 공사를 한 거거든요. 아무튼 그 당시 이 땅에 농사를 짓고 있고 이렇게 쓸모 있는 땅들도 있었겠지만 거의 대부분 비어 있거나 주인 없는 땅이 그렇게 많았다고 합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가 강남 개발하면은 계속 나오는 얘기가 일단 정치 자금으로 쓰이기 위해서 이 남서울 개발을 하고 발표하기 이전에 땅을 매입해서 다시 발표 후 되파는 수법으로 그 차익으로 정치 자금을 썼다. 이 내용은 다들 웬만한 분들은 알고 계실 겁니다. 여기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이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 방영한 내용은 자기의 이제 비자금을 만들기 위해서 정치 윗선들이 차명으로 부동산을 소유하는 내용에 대한 것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대치동 9군데를 가지고 있는 이 박 회장 같은 경우에는 차명 소유주다. 뭐 이러한 것이죠. 자, 이분이 자세하게 이야기를 해주는데 이 등기부 등본 예전 겁니다. 여기에 이 국가 땅, 그러니까 이분이 가지고 있는 게 이 창덕궁 소유다. 근데 원래 이렇게 넘길 때는 한자로, 나라 땅을 넘길 때는 한자로 국, 한 글자로만 쓴다고 합니다. 근데 이 등기부 등본은 옆에 보시면 나라라고 표현이 됩니다. 이거는 등기부 규칙 위반이라고 합니다. 규칙 위반이라고, 나라라고 쓴 것 자체가 이건 규정 위반이다. 말이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죠. 자, 그리고 더 충격적인 거는 누가 위조해서 갖다 끼워 넣으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 당시에는 위조하기가 그만큼 쉬웠다라는 거죠. 전산화가 되어 있지 않고 종이로 하다 보니까 종이를 뭐 긁던가 또 위조해가지고 등기부등본을 만든 거죠. 이거 같은 경우에는 아예 애초에 등기부 등본이 없던 땅이라, 그러니까 애초에 주인이 없던 땅, 등기부 등본이 없던 땅인데 종이를 위조해서 새로 만들어서 이 국가가 개인에게 넘기는 것처럼 위조했다, 이런 추정이 된다. 자, 이상한 점들을 한번 모아서 보겠습니다. 이분이 부동산을 갖게 된 경위를 추정해 보면 취득 시점이 70년대에서 71년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당시 39살인데 그때 돈으로 40억이 필요한데, 이분은 뭐 선대 부자도 아니고 본인이 뭐 사업가도 아니고 참 애매모호하다. 이 부분이 미스터리하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당시에 강남 개발 터지면서 대규모 거래가 발생합니다. 이때 너도 나도 뭐 강북에 있는 복부인들 와서 사고 하니까 거래가 엄청 많았죠. 그러니까 위조하기도 쉬운 환경에 빠져 있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여러 자서전에도 나와 있지만 이 당시 남서울 개발을 활용해서 정치자금을 조성할 때 이 윤 과장이라는 분이 나오는데, 이분이 이렇게 비자금을 만들 때 농지개혁법이 있었습니다. 이 농지개혁법이 개인이 보유할 수 있는 땅을 제한해 놓거든요. 그게 이제 9,000제곱미터, 약 3,000평 정도인데, 이렇게 개인이 가질 수 있는 땅이 한정돼 있다 보니까 차명으로 부동산을 숨긴 것으로 보이고, 그 과정에서 이 박 회장의 명의를 쓴 것이 아닌가라고 추정이 됩니다. 그것을 예상해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중간에 이 우리 실세죠. 우리 박 대통령 계실 때 실세인데, 이분 박경원 내무장관이 이분과 법정 다툼이 있었습니다. 땅에 대해서 법정 다툼이 있었어요. 이게 원래 내 거다, 뭐 이런 법정 다툼이 있었는데 이분이 모두 집니다. 일단 부동산 실명제 때문에 이분이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죠, 명의 신탁에 대해서. 그리고 중요한 점은 이 윤 과장, 뭐 박경원 내무장관, 뭐 이런 분들 모두 사망했습니다. 다 고인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뭐 증인이 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다라는 거죠. 자, 여기까지 보신 분들은 이런 생각 하실 겁니다. 이거는 슈킹인데, 나라 땅을 슈킹한 건데 다시 국가의 땅으로 돌릴 방법은 없는가, 이런 부정축제를 다시 환원시킬 방법은 없는가 라고 생각을 하실 겁니다. 하지만 안타깝게 현행 법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증인이 될 수 있고 실토하고 원래 사실관계 밝히고 본인도 이 죄의 대가를 받으면서 증인이 된다면 국가로 돌릴 수가 있겠으나 관련자가 모두 사망한 상태고요. 그리고 이 사람이 악의적으로 이렇게 슈킹했다는 것은 국가가 입증을 해야 됩니다. 이 사람에게 네가 이걸 어떻게 모았는지 설명해봐 할 수도 있는 게 아니라, 너가 이렇게 해서 했잖아, 증거도 여기 있어, 이거를 국가가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행법으로는 불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안타깝죠. 일단은 이번에 사건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는 우리 과거에 이런 암흑의 역사가 다시는 되풀이되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과, 뭐 어차피 전산화가 다 됐기 때문에 예전 해프닝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예전 얘기해 보면은 건설사들이 아파트 단지나 어떤 건축물 구조물 지을 때 뭐 짜투리탕 뭐 한 평, 두 평 주인을 못 찾아가지고 건물을 못 짓는 경우도 생겼다고 합니다. 이때도 제가 뭐 아시는 분이 얘기를 해주는데, 예전에는 종이로 하다 보니까 그냥 아무나 데려갑니다. 그냥 주변에 뭐 얘기를 해가지고 너가 이 땅 주인인 것처럼 해라. 그래서 이렇게 위조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건설하고 그랬다고 합니다. 얼렁뚱땅. 근데 지금은 그게 불가능하죠. 자, 아무튼 오늘 이 박 회장 같은 분이 한 분이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분이 압도적으로 많이 가지고 있을 뿐이지 다른 제2의 제3의 박 회장이 있을 거라고요. 규모는 작겠지만. 자, 오늘은 그것이 알고 싶다, 저번 주 내용을 토대로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자, 오늘 내용으로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신 분들도 계실 거고, 그냥 땅이 어딘가 보시고 흥미롭게 보신 분도 계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무튼 관련 법이 제대로 작용될 수 있게 바뀌어서 이런 부정축제한 분들은 단죄를 받게 하면 좋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놀부 부동산 카페와 카카오톡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더 재미있는 내용으로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